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스케일, 스트럭처, 익스펜드. SK넥실리스 투자에서 OTT 콘텐츠 계약, 상업용 부동산의 렌트프리 구조 바라보기. 파트 1. SK넥실리스 딜의 구조적 해체, 리픽싱 앤 드라갈롱의 메커니즘. 파트 2. 글로벌 OTT 콘텐츠 계약의 동형성 분석, 코스트 플러스 앤 AP 수렌더. 파트 3. 상업용 부동산의 렌트프리 구조 및 실전 적용 프로토콜. 파트 1. SK넥실리스 딜의 구조적 해체, 리픽싱, 그리고 드라갈롱의 메커니즘. 1. 스트럭처럴 프레미스, 밸류에이션 인버전 및 자본의 비대칭성. SK넥실리스와 IMM 간의 조단위 구조화 딜은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 거시적 환경 변화로 인한 밸류에이션 인버전 상황에서 자본이 어떻게 자신의 선순위 지위를 확보하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KKR이 1.2조 원에 매각할 당시 적용된 EV 에비타 멀티플은 약 15배 수준이었으나 현재 2차전지 섹터의 캐즘과 고금리로 인한 할인율 상승은 해당 자산의 멀티플을 한 자릿수로 압착시켰습니다. SKC는 조단위 캐펙스 투자를 집행하여 장부 가치를 증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치가 이를 하회하는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재무적 투자자인 IMM은 명목 가치, 헤드라인 밸류에이션과 실질 진입 가치, 이펙티브 밸류에이션을 분리하는 정교한 설계를 도입합니다. 이 리픽싱 메커니즘, 사후적 가치, 재산정, 본딜의 핵심 장치는 전환 우선주에 결합된 풀 레체트 성격의 리픽싱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 전환사채에서 쓰이는 리픽싱이 단순한 주가 하락 방어 기제라면, 본딜에서의 리픽싱은 딜 성사 시점의 정보 비대칭성과 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사후적 단가 조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 헤드라인 프라이스의 유지. SKC는 자산 손상차손 인식 방지와 그룹 내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기존 취득가액 이상의 기업 가치를 계약서상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스폰서 입장에서 경영권 방어와 주주 설득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둘, 이펙티브 프라이스의 확보. IMM은 향후 상장 시점의 공모가가 투자 당시 산정한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전환 가액을 공모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경제적 실질. 만약 5조 원의 밸류로 투자 후 2028년 상장 시 기업 가치가 3조 원으로 평가된다면 일반 주주는 40%의 평가 손실을 입게 되지만, IMM은 리픽싱을 통해 지분율을 비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전체 지분 가치를 보존합니다. 이는 투자 시점의 밸류에이션을 사후적으로 3조 원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FI에게 비대칭적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3. 드래글롱 및 퀄리파이드 IPO, 확정적 회수의 설계. 구조화 금융에서 엑시스는 기대의 영역이 아닌 약정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본건에 삽입된 드라글롱은 적격 상장 조건과 연동되어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합니다. 커베넌트로서의 IPO, 계약서상 명시된 특정 기간 예 3에서 4년 내에 목표 수익률을 충족하는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IMM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인 SKC의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통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강제적 기재. 이는 실제 매각 자체보다 SKC로 하여금 만기 시점에 투자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FI의 엑싯을 보장하도록 만드는 강제적 리파이낸싱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즉 드래그 얼롱은 경영권을 담보로 한 자본의 회수 보장 장치이며, 이를 통해 FI는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스폰서의 신용 리스크로 치환합니다. 싸 어카운팅 아비트레지. KIFRS 1109호와 자본의 선순위화. 본딜이 보통주가 아닌 구조화된 우선주 형태를 취한 배경에는 회계적 규제 차익이 존재합니다. 에퀴티 대 뎁트. SKC의 최우선 과제는 부채 비율 관리와 신용 등급 방어입니다. 기준서 1109호에 따라 상환원이 발행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자금은 부채로 분류되나, 상환원을 발행사인 SKC가 보유하거나 상환 의무를 특정 조건부로 설계함으로써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인정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코노믹 리얼리티.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연세에서 6% 수준의 우선 배당권과 자산 청산 시 자녀재산 분배, 우성원, 그리고 리픽싱을 통한 원금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선순위 담보부 채권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 발행사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고도의 구조적 절충간입니다. PIK, Payment in Kind 배당. 적자 상황에서 현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옵션은
역설적으로 FI의 지분율을 복리로 증가시켜 스폰서의 지분 가치를 더욱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소결. 구조 설계자의 관점. SK 넥실리스 딜의 거버닝 로직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의 절연과 크레디트 리스크의 선별적 수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계자인 IMM은 2차 전지 산업의 업황이나 개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이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베팅하는 대신 SK그룹이라는 스폰서의 재무적 절박함과 신용을 담보로 구조적 안전 마진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산의 본질 가치보다 이를 감싸고 있는 컨트랙추얼 인프라스트럭처가 자본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rt 2. 글로벌 OTT 콘텐츠 계약의 동형성 분석, Cost Plus and AAP Surrender. 1. 인트로덕션. 콘텐츠 자산의 금융화와 구조적 종속. SK넥실리스 딜의 본질이 자산의 미래가치 불확실성을 구조적 약정, 레픽싱으로 상쇄하는 것이었다면 글로벌 OTT 플랫폼과 제작사 간의 계약은 픽스드 캐시 플로우와 언캡드 업사이드를 교환하는 자본의 포획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콘텐츠 시장은 제작사가 IP를 보유하고 배급사로부터 미니멈 개런티, MG를 받은 뒤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나누는 에퀴티 라이크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이 주도하는 현재의 시장은 제작비를 플랫폼이 전액 부담하는 대신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뎁트-라이크 구조로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콘텐츠 제작의 subcontracting financialization이라 부릅니다. 이 커스트 플러스 모델의 재무적 해체, 고정금리부 자본 조달의 실질. 글로벌 OTT 플랫폼이 사용하는 커스트 플러스 계약은 제작비, 프로덕션 바젯의 10에서 15% 수준의 고정 마진, 마크업을 더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금융 구조 설계 관점에서 해체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도출됩니다. 픽스드 일드 뎁트의 성격. 제작사는 제작 기간, 제 통상 1년에서 2년 동안 투입되는 자본에 대해 약 10% 초반대의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선순위 대주가 취하는 확정 이자 수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제작사는 창의적 결과물을 내놓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약정된 자본을 배분받아 운영하는 제너럴 오퍼레이터의 지위로 격화됩니다. 운영 리스크의 비대칭적 전이. SK넥실리스가 전력비 상승이라는 외생 변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었듯 제작사 역시 촬영 기간 연장,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플랫폼은 제작비 총액을 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 상승은 제작사의 마진, 플랫분에서 차감됩니다. 즉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운영자인 제작사가 짊어지고 업사이드의 과실은 자본 공급자인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운영 레버리지의 상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며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운영 레버리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커스트 플러스 구조에서는 매출, 플랫폼, 지급액이 제작비에 연동되어 고정되므로 제작사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경로가 차단됩니다. 3. IP 서렌더. 컨벡시티의 포기와 자산의 잔여권 상실. SK넥실리스 딜에서 IMM이 리픽싱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가치 상승의 과실을 선점하는 장치를 마련했듯 OTT 플랫폼은 IP 서렌더, 지식재산권 전면 귀속 조항을 통해 콘텐츠 자산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컨벡시티, 볼록성, 즉 비선형적 수익을 포획합니다. 하나, 자녀 재산 청구권의 소멸. 금융에서 에쿼티의 가치는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자녀 가치에서 나옵니다. 콘텐츠의 경우 이 자녀 가치는 후속 시즌, 시퀄, 스핀오프, 스핀오프, 리메이크권, 머천다이징 MD, 게임화, 테마파크 라이선싱 등에서 발생합니다. IP 서렌더는 제작사가 이 모든 자녀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오직 초기 제작 마진만을 수취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둘, 데이터 주권과 밸류에이션 갭. 플랫폼은 시청 데이터를 독점함으로써 해당 콘텐츠가 시장에서 가지는 실제 가치를 제작사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제작사는 자신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몇 명에게 소비되었는지, 그로 인해 플랫폼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은 플랫폼이 차기 시즌 협상 시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이는 SK넥실리스 딜에서 투자자가 기업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드래그 언론 등의 강력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자산 가치의 영구적 이탈. 제작사는 수백억 원을 들여 대작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 해당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플랫폼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는 거대 자산을 운영했으나 자신의 순자산은 늘어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SKC가 넥실리스라는 핵심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도 경영권 매각 위협, 드라갈롱에 노출되어
자산의 실질적 지배력을 상실한 것과 동형적입니다. 4. 아이소모피즘, 리픽싱과 드래그 언론의 콘텐츠적 변형. SK넥슬리스딜의 핵심 기재들은 OTT 계약에서도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콘텐츠적 리픽싱, The Greenlight Process. 플랫폼은 투자 확약 전 단계에서 대본, 캐스팅, 감독 등 모든 요소를 통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제작비를 삭감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 밸류에이션에 따라 진입 단가를 조정하는 리픽싱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제작사는 그린라이트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가혹한 권리 포기를 수용합니다. 콘텐츠적 드래그 얼롱, Exclusivity and Right of First Refusal. 많은 계약서에는 제작사가 해당 IP를 활용한 어떠한 파생 작업도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독점권과 후속작에 대한 우선 거부권, 일종의 Right of First Refusal이 포함됩니다. 이는 제작사가 다른 자본, 제3의 플랫폼과 손잡고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플랫폼이 제작사의 미래 자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드래그 얼롱 효과를 창출합니다. 5. 소결.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시각에서 본 콘텐츠 시장. 현재 글로벌 OTT 시장에서 성공한 대다수의 제작사들은 성공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작품이 흥행할수록 플랫폼의 기업 가치는 수조 원씩 상승하지만 제작사의 가치는 고정된 마진만큼만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Structural Subordination, 구조적 후순위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단순히 제작비를 조달받아 고정 마진을 챙기는 운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SK넥슬리스 딜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처럼 자본의 니즈, 즉 콘텐츠 수급의 절박함을 레버리지 삼아 IP의 일부라도 확보하거나 성과에 연동된 백엔드, 백핸드 정산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형자산의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대 자본이 쳐놓은 카스트 플러스의 그물망을 해체하고 자산의 잔여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콘텐츠 산업의 설계자가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Part 3. 상업용 부동산의 렌트프리 구조 및 실전 적용 프로토콜. 1. 서론, 가치 보존을 위한 기만적 유연성. SK넥슬리스 딜의 리픽싱과 글로벌 OTT의 커스트 플러스 구조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명확합니다. 자산의 명목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거래 조건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자본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렌트프리 구조는 이러한 구조적 기만이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대다수의 임차인이나 초보 투자자들은 이를 단순한 서비스 기간으로 인지하지만 아키텍트의 관점에서 이는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를 사수하기 위한 필사적인 재무적 방어 기제입니다. 2. Valuation Defense. 캡레이트와 NOI의 역설적 결합, 상업용 부동산의 기업 가치, EV를 산정하는 기본 공식은 NOI, 즉 순영업 소득 나누기 캡레이트입니다. 이 공식은 왜 임대료를 직접적으로 깎아주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Face Rent, 명목 임대료의 고수. 건물의 가치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의 총량이 아니라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명목 임대료를 10% 삭감하면 NOI가 즉각적으로 10% 감소하며 이는 캡 레이트 5% 기준 자산 가치의 10% 하락을 의미합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빌딩에서 명목 임대료의 소폭 하락은 수백억 원의 자산 가치 증발로 이어집니다. 렌트프리를 통한 착시의 유지. 임대인은 임대료를 삭감하는 대신 1년 중 3개월을 무상 임대, 렌트프리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서상의 명목 임대료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effective rent, 실질 임대료는 25% 하락한 셈입니다. 금융적 동형성. 이는 SK넥슬리스 딜에서 5조 원이라는 헤드라인 밸류를 유지하기 위해 IMM이 리픽싱이라는 사후 조정 장치를 삽입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SKC는 자산의 체면을 지켰고 IMM은 실질적인 진입 단가를 낮췄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은 자산의 가치를 지켰고 임차인은 비용의 절감을 얻었습니다. SAM Debt Covenant, LTV와 DSCR의 사슬. 렌트프리 구조가 이토록 보편화된 이유는 임대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대주단 렌더가 부과한 금융 약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LTV의 마진 콜 방어.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LTV 60에서 70% 수준에서 체결됩니다. 만약 명목 임대료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LTV 비율이 80%를 상회하게 되면 은행은 즉각적인 원금 상환, 마긴컬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는 곧 파산 리스크와 직결됩니다. DSCR, 부채 상환 계수의 관리. 대주단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는지
통상 1.2배 이상을 감시합니다. 렌트프리는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공백을 만들지만 장기적인 확정 매출로서의 명목 임대료를 보존함으로써 차입금 차환 리피낸싱 시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합니다. 리스크의 전이 경로 SKC가 넥실리스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부채 비율을 관리하려 했던 절박함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이 렌트프리를 주면서까지 명목 가격을 사수하려는 행위와 동형적입니다. 두 사례 모두 회계적 실질보다 규제적, 계약적 실질이 자본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Practical Protocol. 당신이 자신만의 딜룸을 운영하는 설계자라면 자산 가치 하락기나 유동성 경색 시기에 이 다음과 같은 3페이즈 구조화 프로토콜을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해야 합니다. 페이스 1. 듀얼 트랙 프라이싱.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의 이원화. 협상 상대방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하거나 주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숫자, 명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 숫자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당신은 반드시 하단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 조정을 얻어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적용 측면에서 제품 가격을 10% 깎아주는 대신 1년치 유지보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즉 렌트프리 방식 또는 향후 시장 점유율에 따라 추가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 리픽싱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페이지 2. 컨티젠트, 어드저스트먼트, 성과 연동형 사후 조정 장치의 삽입. 렌트프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스텝업 구조나 임차인의 매출액에 비례해 추가 임대료를 받는 퍼센트 리어 구조를 활용하십시오. 이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어 파트너를 유인하되 자산의 업사이드를 설계자가 포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비즈니스 적용 측면에서 초기 파트너십 비용은 최소화하되 프로젝트 성공 시 이익의 분배 비율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컨벡시티 구조를 계약서에 심어야 합니다. 페이스 3. Enforcement Protocol. 확정적 회수 및 통제권의 확보. 드래그 얼롱 조항이 SKC의 경영권을 압박하듯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임대료 연체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적용 측면에서 상대방의 운영 성과 KPI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당신은 투입한 자본을 원금 이상으로 회수하거나 사업권 전체를 탈환할 수 있는 결정적 버튼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5. 결론. 아키텍트 마인셋, 구조가 자산이다. 우리는 오늘 SK넥실리스의 금융공학에서 시작해 글로벌 OTT의 IP 포획 전략을 거쳐 상업용 부동산의 렌트프리 메커니즘까지 항해했습니다. 이 모든 이종산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보다 그 자산을 둘러싼 계약 구조가 부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운영자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려 하지만 설계자는 판을 짜서 이익을 수취합니다. 렌트프리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자산 가치 보존의 로직을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 테이블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상대방의 명분을 사주고 나의 실리를 챙기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플랫폼에 커스트 플러스 그물망에 갇힌 채 나의 업사이드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는가?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가장 투명해집니다. 구조를 아는 자만이 그 공포를 레버리지 삼아 자신만의 신디케이트와 디엘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스트럭처 익스펜드, 엔드.